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성비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십니까?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이 좋다는 뜻을 가진 신조어인데요. 요즘엔 비싼 물가 때문에 이 가성비가 좋은 식당에 손님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가성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서 특별히 공수한 음식들로 한 상을 가득 차려봤습니다. 먼저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청국장 백반과 아유 맛있겠다. 그리고 6가지 재료가 풍성하게 들어간 비빔밥. 그리고 추억의 외식 메뉴죠. 이 짜장면까지. 모두 한 끼 식사로 즐겨 먹는 우리들에게 친숙한 메뉴들인데요. 가성비로 소문난 이 음식들. 과연 가격은 그렇다면 얼마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 먼저 뜨끈한 뚝배기에 푸짐하게 담아낸 이 청국장 백반의 가격은요. 단돈 4,000원입니다. 놀랍죠? 그럼 다음 음식을 살펴볼까요? 6가지 재료가 들어간 이 든든한 비빔밥은요. 무려 3,500원입니다. 이야, 꽤 저렴합니다. 그리고 대박은 이 짜장면의 가격. 단돈 1,900원. 이야, 정말 놀랄 만큼 저렴한 가격인데요. 이 음식을 이 가격에 팔아서 과연 남는 게 있을까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실 식당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겁니다. 부담이 큰 임대료부터 인건비, 물가 폭등까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렴한 가격을 내건 식당들이 이윤을 낼 수 있는 건 박리담의 경영 방식에 있습니다. 손님은 가벼운 지갑 사정에도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많은 손님이 찾아올수록 식당은 이윤을 남길 수 있어서 좋은, 소비자, 판매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손님과 식당이 상생하는 사유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착한 식당에 착한 가격을 더한 착한 가격 식당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착한 식당은 식재료와 맛, 위생, 서비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정성과 철학까지 총 5가지 기준으로 별 4개 혹은 별 5개 만점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선보이는 착한 가격 식당은요. 저렴한 가격과 가성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착한 식당의 선정 기준에 가격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현판 역시 이렇게 돈을 상징하는 엽전 모양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별 3개가 만점입니다. 착한 가격 식당이 최저가, 무조건 저렴한 가격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지역의 동일 메뉴보다 저렴하되 그 가격 안에서 가능한 건강하고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것. 정직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식당을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합니다. 지난 2달여간의 취재 기간 동안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전국 8도를 발로 뛰어 찾아낸 식당들. 착한 가격을 더해 더욱 특별해진 착한 가격 식당.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핫 키워드로 떠오른 가성비.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한 끼 식사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한 5,000원 정도? 4,000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또 한 6,000원대가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준비한 먹거리 엑스파일의 새로운 프로젝트, 착한 가격 식당. 어떤 식당을 찾을지 선정 기준에는 소비자들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싸니까 막 음식과 안 뺏기려고 재활용 안 하고 맛이 있고 좀 신선한 그런 재료들을 사용한 웬만하면 좀 다른 외국산보다는 국내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착한 가격 식당은 음식의 가격과 질 좋은 식재료의 사용 유무, 그리고 맛, 위생, 서비스까지
총 5가지의 기준으로 식당을 검증하게 되는데요. 식재료, 조리 방식 등 최고만을 고집한 기존의 착한 식당과는 달리 가격 합리성을 고려해 검증 과정에서 질 좋은 수입산, 냉동 식재료나 원재료의 맛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조미료 사용은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저렴한 가격까지 더한 착한 음식,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전조사와 현장 취재를 통해 가성비 맛집으로 소문난 70여 개 식당을 1차로 선별한 다음 전문가 검증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음식 자체를 평가할 3명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음식의 가격 합리성을 판별해줄 창업 컨설턴트도 검증에 함께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 화려한 비주얼로 시선까지 사로잡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 하지만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쳐 많은 식당들이 아쉽게 탈락한 가운데 착한 가격 식당 첫 번째 후보로 선정된 수제 순댓국.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서울에 위치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지하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통로가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널찍한 내부가 펼쳐집니다. 기본 순댓국의 가격은 5,000원, 곱빼기 메뉴인 특자는 6,000원인데요. 인근 지역 순댓국 평균 가격보다 약 1,000원가량 저렴한 가격입니다. 밑반찬은 양념장과 2종류의 김치, 그리고 약간의 고기가 함께 나오는데요. 다른 데랑 다르게 서비스 찬으로 수육을 조금 드려요. 김치 깍두기, 다대기 저희가 다 직접 만드는 거고, 이제 순댓국에 나오시면은 저희가 또 만든 순대, 육수, 고기 3배를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놔요. 순대도 여기서 만들어요, 주방에서? 네, 이쪽 뒤쪽에서 만들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직접 다 만드시는 거거든요. 부자가 순댓국을 만들고 모녀가 파는 가족 경영 방식의 식당. 가족 간에 그렇게 이렇게 화합되는 그런 느낌이 딱 느껴져서 우리 식구들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런 음식을 하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대로변이긴 해도 지하니까 아마 월세가 저렴하더라고요. 오히려 지하에 들어와서 좋은 재료를 써서 싸게 판다면 손님이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거죠. 저렴한 음식 가격에도 대부분 국내산 식재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주고기 쓰나 봐요. 제주고기 박스가 뒤에 있네. 식당에선 제주라는 글씨가 선명히 쓰인 고기 박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재료로 만든 순댓국, 더욱 기대됩니다.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따끈한 뚝배기에 속이 꽉 찬 수제 순대가 보입니다. 푸짐하게 들어있는 건 순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들어가 있는 부위의 조합도 굉장히 다양해요. 저렴한 거 어느 한 가지를 넣은 게 아니고 맛있는 순대국밥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그대로 다 여기 이제 들어있고 순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많이 주셔서 저는 이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순대뿐 아니라 다양한 부위의 고기가 듬뿍 들어있는 순댓국. 고기 한 점을 맛본 검증단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좋은 고기를 잘 삶았을 때 나는 그런 부드러운 식감인데 냄새도 너무 하나도 없어. 와, 이거 봐. 순대 속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해바라기 씨. 도대체 순대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 걸까요? 순대도 뭐 당면 위주의 좀 저렴한 순대가 아니고 시래기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만들 때 들어있는 피 양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한데 맛도 좋은데 재료 조리도 잘하셨고 알찬 순대와 신선한 고기가 듬뿍 들어있는 순댓국. 국물은 어떨까요? 되게 진하네. 한국 같은 몸이 든든해지는 점심 먹고 오후에 심장이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되게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지금 5,000원짜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들이 흔하지 않은데 좋네요. 밥도 계속 주신다고 하시는 아, 그래요? 네, 밥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저 적혀있네요. 밥 무한 느낌. 단돈 5,000원에 맛볼 수 있는 수제 순댓국에 밥까지 무한 리필로 제공하는 경영 방식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퍼줘도 남는 것이 있을까요?
요즘 분위기가 사실 박리담이라서 장기 불황이기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푸짐하게 줘버리다.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줘버려거든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아버지와 저의 생각이에요. 막 지금은 힘들긴 한데. 검증단 마지막 국물 한 숟갈까지 말끔히 비웠습니다. 오늘 가져온 것도 10,000원이면 미안하다. 고마워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네, 아유. 아니, 먹으면서도 미안하다. 착한 가격 식당 첫 번째 후보. 검증단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가격이 착하면 사실 그 가격대를 맞추다 보면은 뭐 식재료 사용이라던가 음식의 정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좋은 식재료로 뽑았을 때 나는 그런 진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과연 남는 게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먹는 입장에서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좋은 음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족 경영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그 줄이는 비용을 가지고 좋은 식재료에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손님이 다시 오게끔 하는 그런 단골 장사 전략이 필요한데 이분은 기분 좋은 서비스로 손님들이 2번 만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흡족했고요. 5가지 기준을 검증단 각자가 별 3개 만점으로 평가하는 착한 가격 식당. 순댓국은 과연 몇 점일까요? 주방 내부를 확인하지 못해 위생 부분은 평가 보류. 하지만 나머지 항목의 평균 점수는 별 3개 최고점입니다. 이제 공개 검증을 통해서 더욱 정확한 확인을 할 차례인데요. 안녕하세요. 기존의 착한 식당처럼 되게 음식에 대한 정성을 좀 많이 쏟아붓고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서 가격까지 좀 더 착하게 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거든요. 저희가 첫 집이에요? 네. 원하는 집이 지금 이 순댓국집이 좀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준비된 자세로. 착한 가격 식당 첫 번째 최종 후보. 4명의 가족이 함께 만드는 5,000원 수제 순댓국집입니다. 오늘은 3일에 한 번 순대를 만드는 날. 이른 아침부터 재료 준비를 시작합니다. 순대 속재료에 사용하는 특별한 재료가 있다는데요. 요거 보시면 알지만은 저희들 업소에서 쓰고 있는 제주도산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는 순댓국의 필수 재료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제주산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바닷바람에 그 해풍 속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쫄깃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대 재료로 제주산만 제가 고집하고 있습니다. 건조된 시래기는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삶아서 가공한 제주산 시래기는 조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잘 익었어요? 아주 쫄깃하네요. 이게 딱 적당한 거예요? 여보랑 더 삶아주면 물컹거려져서 안 되고 지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적당히 삶아 쫄깃한 식감을 살려준 시래기는 찬물에 담가 식혀낸 다음 오랜 세척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모래가 없어질 때까지 또 씻어줘야 됩니다. 아, 이게 모래가 많이 나오는구나. 해풍이나 그 모래바람이 많이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최하 3번을 씻어줘야 모래가 없는데 많이 씻을 때는 10번까지도 씻습니다. 7번을 씻어내야 끝나는 긴 세척 과정. 시래기 하나에도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수제 순대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려 21가지. 모든 재료는 부부의 손길을 거쳐 준비합니다. 털이 있어요. 방그레가 이게 미니 털 같은 쬐끄만 털이 있어서 그게 들어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새까만. 요새 해거 나와서부터 시작하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닦아줘야 돼요. 투박한 음식으로 알려진 순대지만 재료 하나하나 허투루 손질하는 법이 없습니다. 순대의 아삭한 식감을 결정하는 숙주는 데친 후 빨리 식혀야 한다는데요. 거기에 양배추 데치랴, 양파 다지랴, 재료 손질만 반나절이 훌쩍 지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힘들다고요. 삶고 썰고 식히고. 말 그대로
손질을 마친 각종 재료는 기계에 넣어 잘 섞어냅니다. 여기에 양념을 더해줘야 하는데요. 순대의 부드러운 맛과 식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료, 바로 돼지 선지입니다. 선지는 반드시 당일 도축된 것만을 받아옵니다. 무엇보다 신선함이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인데요. 이 순대에서는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도축되지 않고 하루라도 이렇게 묵었다 오면은 돼지의 누린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쓰게 되면은 순대 속까지 누린내가 배어가지고 돼지 그 특이한 냄새가 막 올라오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비린내는 안 나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오늘 도축된 것이라서 굉장히 신선하고 또 저희들은 그날 도축된 것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선지를 곱게 갈아내 더한 다음 다진 마늘과 생강, 점인 돼지고기도 듬뿍 넣어줍니다. 이거 뭐예요? 두부요. 국산 콩으로 만든 겁니다. 국산 두부에 찹쌀까지. 하지만 순대에서 흔히 보던 당면은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이 당면 들어가는 그 순대를 무척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당면을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또 영양가가 풍부한 것을 제공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영양 분석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을 생각해서 넣게 된 특별한 재료. 고소한 견과류입니다. 슬라이스 아몬드부터 건포도, 땅콩과 해바라기씨, 호박씨까지 5가지 견과류를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영양과 식감을 고려해 21가지의 재료를 꽉 채워 넣은 수제 순대. 단돈 5,000원의 순댓국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호사입니다. 하나하나 이 가격을 따지면은 재료 하나하나 따지면은 정말 못해요. 아무것도. 마진율은 좀 적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많이들 이렇게 드셔주니까 그게 보람되고 좋은 것이죠. 영양 듬뿍 담은 순대소가 완성되면 돼지의 창자 중에서 가장 가늘고 부드러운 소창을 준비합니다. 소창 손질 또한 공을 들여야 하는 중요한 작업인데요. 곱창구이에서의 곱은 고소한 맛을 내는 별미지만 순대를 만들 때는 곱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순대의 깔끔한 맛을 내는 비법입니다. 속에 있는 곱을 빼내야만이 순대 속을 넣을 때 쌉쌀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깨끗이 손질한 소창에 순대소를 밀어 넣으면 약 이틀에 거쳐 준비한 순대의 자태가 드러납니다. 5,000원의 가격을 뛰어넘는 착한 재료에 손맛을 더한 정성. 이렇게 고단한 작업을 거쳐 수제 순대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꼭 이렇게 수제 순대를 만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제를 왜 만들었냐고 여쭤보면은 그냥 내 대답이 그냥 먹고 살려고요. 근데 먹고 살려고 누가 직접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순대? 예? 아니, 그 또한 내가 사는 방식이죠. IMF 시절 운영하던 사업체가 큰 부도를 맞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가족은 강한 의지와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규엽 씨가 열과 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면서도 착한 가격을 유지해온 이유는 어려웠던 시절 이웃에게 받았던 따뜻한 정을 손수 착한 음식을 만들어 또 다른 이웃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받아서 써야 된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들면 아무래도 손님들도 저 집은 정말로 괜찮은 집이다. 그래서 그냥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한 끼니의 식사지만 이규엽 씨 가족에게는 순대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 정직한 재료에 정성을 꽉 채운 수제 순대. 이제 완성입니다. 드셔보세요. 안에 거 드셔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땅콩이랑 예, 쌀이랑 견과류랑 막 별게 다 보이는데요? 예. 퍼진 게 아니라 그냥 먹을만은 해요. 네. 간이 딱 맞아요. 되게 고소해요.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초벌로 삶아낸 순대는 간 먹어도 맛이 좋지만 하루간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더욱 맛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순댓국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재료, 잡내가 없고 신선하다는 검증단의 평가를 받은 머릿고기는 제주도산 암퇴지만을 고집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올라와서 제가 좀 비싸더라도 제주도 고기를 쓰고 있습니다. 8시간 동안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낸 머릿고기. 육수용 사골은 다른 재료 없이 오직 물과 불을 사용해 끓여냅니다. 좋은 재료와 정확한 불 조절이 담백한 맛을 내는 비법. 이걸 벌려버리거든요. 이렇게 벌어지면은 익은 거예요. 탱글탱글한 육질을 위해 찬물에 담가 한 김 식힌 머릿고기는 뼈를 발라내 살코기만 분리하는데요. 다양한 부위는 순댓국용과 수육용 고기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요건 볼태기고, 요것은 코, 요것은 귀 옆에 붙어 있는 거고, 요건 혀, 요건 아래턱입니다. 5가지를 분리해서 수육으로 써주고 있고요. 이것은 국물에 들어가도 퍼지지 않고 또 고소함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국밥용으로 쓰고 있고요. 야들야들하고 쫄깃한 식감의 수육은 술안주에도 제격입니다. 정성 들여 손질한 살코기를 푸짐하게 준비하고 8시간 동안 우려낸 사골 육수가 뽀얀 빛깔을 뽐낼 때쯤 드디어 순댓국 재료가 모두 준비됐습니다. 자, 아들 순대 왔다. 예. 전국 일주를 하면서 지역별 유명 순대를 직접 맛본 이규엽 씨 가족이 수많은 시도 끝에 그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순대. 늘 새로운 레시피를 고민하고 모든 재료를 직접 만드는 수제 순대는 가족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예 모토 자체가 그냥 거의 다도 아니고 그냥 전부 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라서 더 맛있죠, 아무래도.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만든 고기와 순대를 알맞게 계량해 뚝배기에 담고 순댓국을 완성해내는 것은 아들 이형진 씨의 몫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준비를 마치면 점심을 먹으려는 손님들이 꽉 들어찹니다. 씩씩한 딸 이수진 씨가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순댓국 6개 얼마나 나왔어요? 네. 밀려오는 주문과 함께 분주해진 주방 안. 진하게 우려진 육수와 파와 부추를 얹은 순댓국을 보글보글 끓여내기 시작합니다. 아삭하고 신선한 맛을 위해 매일 담그는 겉절이 김치와 깍두기까지 올리면 가족의 손길이 곳곳에 스며든 최고의 가성비 밥상. 5,000원 수제 순댓국 한 상이 차려집니다. 순댓국 한 그릇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이틀. 그러나 만든 이의 정성은 수치로 따져볼 수 없을 겁니다. 보양식으로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메뉴. 바로 제주산 시래기를 듬뿍 넣은 7,000원짜리 시래기 순댓국인데요. 별미 건강식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와보고 안 오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골 손님이 많다는데요. 5,000원의 알찬 순대와 진한 국물까지 훌륭한 한 끼를 맛볼 수 있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제 음식이잖아요. 건강식이고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은 오늘 내가 좀 건강해졌다 그런 느낌이 받는 음식이에요. 제가 현재 포인트가 88,730원이에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순대집에서 300만 원어치를 먹은 거예요. 뭐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을 통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또 직접 만드는 거에 비해서 그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착해서 다음에 계속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대학가에 위치한 순댓국집은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따끈한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게 순댓국에 들어있는 고기랑 순대 양도 되게 많고 밥도 이제 무한 리필해서 먹을 수가 있어 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밥 짓는 수만 평균 5번. 아무리 가성비 좋은 식당이라지만 이렇게 퍼주어도 되는 걸까요? 밥하지 무한 리필 하시면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없어도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밥 먹으러 오고 순댓국 막 6그릇 시키고 막 밥 12그릇씩 먹고 막 이러면은 잘 먹네 하면서 기분 좋죠. 나도 저랬는데 이런 느낌도 들고. 손님은 가족이란 생각이 이 순댓국집의 철학. 뚝배기에 옮기만큼 따뜻한 주인의 배려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어차피 음식은 나눕니다. 이 음식을 정말 내가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나눠줄 수 있다 하면은 그게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 아닌가. 제가 그 나름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좋은 재료와 정성을 아끼지 않는 수제 순댓국집. 과연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착한 가격 식당을 찾아온 곳은 다양한 상점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가 건물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식당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식당들이 1층에 많이들 자리 잡는데 여기는 이번에 만나볼 메뉴는 바로 돈가스. 그런데 돈가스 가격이 단돈 4,000원입니다. 4,000원. 흔히 보이는 가격대가 아닌데 굉장히 저렴한데요? 4,000원이란 착한 가격의 돈가스집 내부는 마치 분위기 좋은 카페에 온 듯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맛볼 돈가스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메뉴판을 살펴보는 검증단. 대표 메뉴인 돈가스는 4,000원, 치즈 돈가스는 5,500원입니다. 국내산 등심을 사용해 만든다는 수제 돈가스는 인근 지역의 일식 돈가스 가격보다 3,000원가량 저렴합니다. 주문 앞쪽에서 그래요? 제가 앞으로 가야 돼요? 예, 선불이었어요. 네네. 저는 그냥 돈가스. 돈가스 하나, 치즈 돈가스 하나 한번 넣을게요. 네. 아유, 심지어 거스름돈도 받았어. 얼마예요? 나도 냈는데. 와, 진짜 싸다. 직접 손님이 가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가 줄어들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에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이어 청결한 내부 환경도 검증단을 기분 좋게 합니다. 들여다 보이는 주방이 막 어수선하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안에 보니까 다 비닐장갑, 위생장갑 끼고 작업을 하시네요. 위생장갑을 끼고 조리하는 주방 안의 모습.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돈가스가 등장합니다. 예쁜 자기 그릇에 깔끔하게 차려낸 돈가스 한 상. 4,000원 등심 돈가스와 비주얼이 압도적인 5,500원 치즈 돈가스가 기대 그 이상인데요. 4,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기가 이렇게 두꺼운 거는 되게 놀랄 놓잖아요. 이 정도 한 절반 정도 두께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등심을 두들겨서 면적과 사이즈를 늘려서 하는데 근데 두께감을 보니까 충분히 배부를 양이네요. 보기 좋은 만큼 맛도 좋을까요? 바삭해. 고기가 두꺼운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돼지고기 자체 특유의 그런 잡냄새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이 두께감이면 사실은 약간 퍽퍽하다라는 느낌도 없잖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꽤 부드럽고 소프트해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를 쓰셨고 고기를 지금 보면 그 단면에 구멍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두들기는 전처리 작업들. 그러니까 잘 손질해서 실제로 먹으니까 깜짝 놀란 느낌에. 그렇게 기대네. 네.
5,500원짜리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의 생명, 모짜렐라 치즈 특유의 탄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자연 치즈 함량이 적게 되면 약간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아무리 가열해서 뜨겁다 하더라도 치즈 특유의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나 이런 게 적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늘어나고 먹었을 때 이렇게 식감이라든가 이런 게 치즈 자체도 좋은 치즈 여기다 사용하신 것 같아요. 뭐 돈가스라고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담음새나 이렇게 제공되는 양이나 구성 자체가 시중 가격대 한 7,000원 전후의 돈가스랑 비교했을 때 전혀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식재료와 구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돈가스. 이번에는 돈가스를 찍어 먹는 소스를 맛봤습니다. 특별히 뭐 맛을 내려고 막 과일을 갈아 넣었다던가 뭐 이런 특별한 노력은 보여지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소스에 큰 의미를 두신 것 같지는 않아요. 돈가스의 가격의 합리성을 고려하면 소스에까지 힘을 쏟긴 어려웠을 거란 검증단의 판단. 하지만 주재료인 고기와 치즈에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격이 결정되는 구성의 요소가 크게는 재료비, 인건비, 월세거든요. 근데 이 집은 일단 월세에서 낮췄죠, 코스트를. 또 인건비에서 지금 코스트를 그렇죠. 낮추고 예. 있죠. 좋은 재료를 쓰면서도 그 코스트 두 개가 낮춰졌기 때문에 저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인건비와 월세를 줄여 좋은 재료에 집중한 것이 착한 가격을 탄생시킨 비결이란 건데요. 이곳 역시 주방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위생 기준은 보류. 그리고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 이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허락을 해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착한 가격 식당의 최종 후보 두 번째, 4,000원 돈가스의 주인공 양혜민 씨입니다. 학원이 밀집한 상가 건물 2층. 홀로 아침을 여는 양혜민 씨. 오늘은 3일에 한 번 돈가스에 사용하는 고기가 배달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배달된 고기는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축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보름까지는 이렇게 신선한 고기를 쪄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한 달 이상이 되거나 그러면은 고기가 냉장인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축 일자를 저희는 꼭 들어오면은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돈가스를 팔지만 주 재료인 고기는 품질이 확인된 국내산 생등심만 고집합니다. 싸게 팔아요. 많이 좀 더 바닥에 고퀄리티 제품을 가지고 사장님이 좋으신 거죠, 마인드가. 배달 온 생등심은 당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오늘 쓸 돈가스용 고기는 따로 있다는데요. 이 고기는 냉장고에 넣고 3일 정도 숙성을 시킨 고기예요. 숙성을 하면서 안에 있는 핏물들이 나오거든요. 냄새라든지 잡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빠지고 핏물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연해요. 근데 얘는 지금 오늘 온 고기는 얘에 비해서 훨씬 경직도가 있어요. 숙성시켜 핏물이 빠진 고기는 잡내가 없고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형 경양식 돈가스가 추억을 자극한다면 이곳의 일식 돈가스는 두툼하게 잘라 한 입에 넣었을 때 풍성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돈가스 1인분의 고기는 120g. 제가 처음에는 한 100g 정도를 잡았었는데 이게 조금씩 모자라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4,000원에 저도 이제 마진을 보면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그램 수가 몇 그램 정도 되냐 생각을 한 게 한 120g 정도였어요. 손질한 고기는 월계수 잎을 넣어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두툼하게 자른 기본 돈가스와 달리 얇게 썰어내는 치즈 돈가스용 고기는 반을 잘라내 나비 모양을 만드는데요. 치즈를 감싸야 되는데 감싸는 고기가 너무 두꺼우면은 안에 있는 치즈가 녹질 않아요. 적당히 해서 얇게 여러 겹으로 한 2겹 내지 3겹 정도로 감싸줘야 그 안에서 치즈도 녹고 고기의 맛 플러스 치즈의 맛이 살아나게 돼요. 등심 부위에 힘줄을 잘라내 부드럽게 만드는 연육 과정을 거치고 치즈 돈가스용 고기는 직접 두들겨 얇게 펴줘야 합니다. 치즈를 푸짐히 넣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치즈 돈가스의 모짜렐라 치즈는
다양한 합성제로 만들어진 모조 치즈가 아닌 원유와 소금, 효소로만 만들어진 자연 치즈를 사용합니다. 싸면은 다 모조 치즈 좀 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모조 치즈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치즈인데 모조 치즈면 치즈가 아니잖아요. 치즈면 치즈 돈가스면은 자연 치즈를 쓰는 게 당연한 거죠. 눈에 띄는 진귀한 재료는 없지만 돈가스의 기본 재료만큼은 까다롭게 골라 최상품만 고집하고 있는데요. 다른 돈가스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하게 팔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되도록 완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원재료를 구입해 손수 만드는 것. 이것이 재료값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장사라는 게 남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팔아도 남긴 남아요. 다만 조금 남을 뿐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고 해서 혹시나 사람들이 싸니까 안 좋은 치즈 쓰겠지, 안 좋은 인조 치즈 쓰겠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재료 손질부터 조리까지 혼자 하다 보니 돈가스에 집중하는 대신 소스는 시판 제품을 사용합니다. 소스는 부득이하게 시판 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서 해보고 싶습니다. 일식 돈가스 특유의 바삭바삭한 식감을 살리는 빵가루에 계란물을 입힌 돈가스를 잘 버무려 오늘 점심 영업을 준비하는데요. 고기와 튀김옷이 분리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짧은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식당 입장에선 손님들이 쉽게 찾는 1층 자리를 선호하지만 2층보다 2배가량 높은 임대료 때문에 2층에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근데 세우면 좀 효과가 있어요? 그럼요. 2층을 보이지가 않으니까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손님들 한 2배 정도, 어느 날은 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잘 보이지 않는 2층에 있지만 가성비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며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특히 돈가스 메뉴는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날마다 새 기름을 부어 튀겨내는 것이 깔끔한 돈가스 맛의 비결. 그렇게 어려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들이 좋으면 안 좋은 돈가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좋은 고기 쓰고 기름은 최대한 자주 갈아주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익혀낸 돈가스. 눈으로 봐도 그 바삭한 식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4,000원의) 품격 등심 돈가스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특등급 고기를 두툼하게 썰어 넣은 기본 돈가스. 두들겨 손질한 생 등심에 자연 치즈를 아낌없이 넣어 정직한 재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치즈 돈가스는 풍미는 물론 비주얼까지 잡은 진정한 가성비 밥상. 5,500원의 품격 있는 치즈 돈가스는 특히 아이들과 여성 손님들의 인기 메뉴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기대 없이 찾아왔다가 돈가스를 맛보고 깜짝 놀랐다는 손님들. 싼 게 비지떡이라는 편견이 무색할 정도로 고품질 돈가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식감도 부드럽고 그리고 육즙도 적절하게 배어 나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퀄리티예요. 말이 안 되는 가격에 말이 안 되는 맛이라서 여기는 진짜 학생이 저로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드네요. 맛도 중요하지만 모든 손님이 안심하고 먹는 착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곳의 철학입니다. 약간 저렴한 고기고 팔만 하니까 이 가격에 파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때가 제일 속이 상해요. 고기나 재료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는 하진 않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고기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만약에 그걸 못 알아주신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잘해야겠죠. 주인의 남다른 철학이 담긴 돈가스집. 과연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투박한 멋이 있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착한 가격 식당 마지막 후보를 만났습니다. 여기는 1950년. 와, 50년이네. 60년 어떻게 6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식당은 어떤 음식을 만들고 있을까? 오랜 음식점이지만 내부는 깔끔한 모습인데요. 검증단의 관심을 모은 이곳의 메뉴는 바로 평양식 순 메밀국수. 100% 메밀로 만든다는 국수의 가격은 모두 5,000원. 강원도 지역 메밀국수 평균가보다 약 1,800원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여기는 이 풀어낸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60년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100% 메밀을 쓴다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뭔가 이미지화 시켰어. 이미지들이 요소가 있으면 훨씬 더 5,000원이 더 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남다른 전통과 재료의 특별함이 있다는 검증단. 비빔국수 동심이고요. 비빔국수는 양념 소스하고 비비는 거, 오면 좀 멸치 국물이고요. 네네. 면은 100% 메밀이에요. 막국수가 아니에요. 막국수는 그럼 차이가 뭐예요? 막국수는 메밀이 20%밖에 안 돼요. 전분이 많이 돼요. 전분하고 밀가루. 선생님 저희 두 개 주세요. 주인의 어머니가 문을 연 60년 전부터 순도 100% 메밀국수만 만든다고 합니다. 3가지 김치와 부침 전까지 기대에 없던 밑반찬이 차려졌는데요. 이 김치 다 담그시는 거야? 이거 갓김치요. 우리 옆에 농사가 하는 거. 김장김치와 백김치, 직접 농사지어 담갔다는 강원도식 갓김치와 고소한 향이 풍기는 메밀전은 인심 좋은 시골 밥상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메밀전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드 메뉴로 5,000원에 충분히 팔 수 있는 메뉴잖아요. 지금 여기 메뉴판에 이거 메밀전이라는 거 자체가 없잖아요. 이걸 그냥 마치 되게 반가운 손님이 와서 주방에서 마치 부쳐준 것처럼 그렇게 나오니까 더 고마운 거죠. 메뉴판이 없는 걸 내놓으니까. 잠시 후 주인공 메밀국수가 나옵니다. 동치미 국물을 기호에 따라 부어 먹는 순 메밀 물국수. 먹음직스러운 양념장을 더한 비빔국수. 맑은 국물에 뜨끈하게 말아낸 잔치국수까지 100% 순 메밀로 만들어진 한 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행복하다. 고명이 따로 없어요. 오이에다가 깨소금만 듬고. 뽀얀 반죽의 메밀면과 동치미 국물의 조화. 60여 년 전통을 이어온 메밀국수의 맛이 궁금해집니다. 여고생 아이들 화장 안 한 그 교복 입은 느낌이에요. 아주 담백하고 그냥 무맛. 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메밀이 특별한 맛이 없잖아요. 뒷맛이 구수한 맛 그런 거 갖고 있잖아요. 동치미 국물 맛도 수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치미 자체가 일단 자극적이지 않아요. 다른 첨단물 같이 섞어서 만들라는 거랑 그렇지 않고 순수한 그냥 우리가 집에 담가놨던 동치미 육수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런지 깨끗하고 입이 톡톡한 그런 맛도 별로 없고. 찰기가 없어 뚝뚝 끊기는 메밀국수만큼 호불호 갈리는 음식도 드물지만 어머니 때부터 시작된 손맛을 이어오고 있는 이곳. 이 고유의 아주 매력적인 맛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음식 맛에 대한 것들은 변화를 안 시키려고 많이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 양념도 그렇고 요즘 시대 입맛에 맞춰서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텐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 보면 나름대로의 음식 자체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고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을까? 다 국산 쓰시는 거예요? 중국산이에요. 중국 메밀은 얼마요? 가마니로 하면 보통 키로로? 지금 20kg 한 푼에 12만 원이에요. 아 그러면 국내산은요? 메밀쌀이 한 가마에 80만 원 하는데 지금 국내산이? 뭐죠? 국내산 해가지고 7,000원 받아도 안 돼요. 거의 돈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느니 그냥 중국산으로 100%를 써서 5,000원이 더 낫다. 검증단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전통을 이어온 주인의 고집과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산 메밀을 사용한다는 소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순수한 맛으로는 저는 100점을 주고 싶었어요. 가미되지 않은 맛, 막 가식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좋았어요.
중국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좋다, 나쁘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재분이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중국산 메밀가루 쓴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가격 식당 세 번째 후보. 검증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 평균 별 2개 이상을 받은 5,000원 메밀국수집. 우리는 메밀국수집의 주인을 만나 착한 가격 식당 공개 요청을 허락받았습니다. 60년 전통 메밀국수집의 주인공 권수일, 한채숙 부부. 메밀의 고장 강원도 청정 지역 인제군에 위치한 메밀국수집은 1955년 권수일 씨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름엔 과수원을 하고 겨울에는 메밀국수를 팔았던 계절 장사. 옛 식당 건물이 도로 공사로 허물게 되며 새 보금자리에는 60년 역사가 새겨 있는 물건들을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80년, 그러니까 70년 후반쯤 돼요. 이게 저희 어머님 이제 장사하실 때 찍은 모습이고, 예, 요건 이제 형수님이 내려오셔서 할 때 제가 총각 때 손으로 누르던 기계 있을 때 손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400개 눌러본 적이 있어요. 제가 혼자. 그 많은 손님을 다 했었어요. 어머니에게서 큰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전승된 메밀국수의 역사. 손때 묻은 물건들에서 그 세월을 짐작하게 합니다. 너무 오래 써갖고 이렇게 째겨졌어요. 이게 이제 어머니 때 쓰던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래된 거.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6.25 때 이제 여기 미군들이 오셔서 사용하던 프라이팬이래요. 아버님이겠죠. 이렇게 저기 보관하고 있었다가 이제 계속 이걸로 쓰던 게 여정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쪽부터 사용해 30년이 넘은 식기들까지 식당은 마치 생생한 역사 박물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과 달라진 것은 국수의 주재료인 메밀인데요. 몇 년 전 국내산 메밀의 가격이 훌쩍 오른 이후 가격 변동이 크게 없는 중국산 메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메밀가루는요, 메밀 자체를 국내에 들어와서 여기서 다 가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포대면 10포대 갖다 달라 그러면 그때 이제 맞춰서 바로 가공을 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엄청 차이가 나요. 건조한 지역에 자라는 구황작물 메밀은 품질이 일정한 중국에서 껍질째 수입돼 국내에서 재분하기 때문에 풋풋한 메밀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적 한 번도 이렇게 다른 작가로 섞어본 적이 없어요. 딱 손님이 뭐라는지 100% 내서 예 100%예요. 그러니까 저 밀가루 알러지 있는데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우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거 드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적 있어요. 60여 년째 순도 100% 메밀국수를 만들고 있지만 반죽 방식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 반죽만 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인데요. 한 15년 동안 진짜 손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나면 손이 버갖고 이게 오므리질 못했었어요. 뭐 여기 어디를 뭐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손목이 아프다 병원 가면 아 일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장사하지 마세요. 그 소리밖에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고 기계 힘으로 많이 빌리죠. 글루텐 함량이 적은 메밀가루는 잘 뭉쳐지지 않고 힘주어 치대하기 때문에 반죽하는 데 큰 힘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점심 장사를 준비하는 동안 권수일 씨가 향한 곳은 인근의 비닐하우스. 음식에 사용하는 채소 중 일부는 이웃과 함께 일구는 텃밭에서 직접 길러냅니다. 신선한 것은 물론이고 식재료비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작년 가을에 씨 뿌려갖고 모종향 타기 때문에 파가 엄청 맵고 지금 막 크기 시작하니까 떡잎 하나 없잖아요. 깨끗하고. 파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면 바로 나와갖고 이제 쓸 만큼만 몇 뿌리 캐다가 뽑아다가 바로 하니까 싱싱하죠. 물 끄는 것도 없고. 무농약으로 키운 파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유. 바로 동치미를 담그기 위해서인데요. 절인 배추, 양파와 오이, 파 등 각종 채소에 약간의 간을 더해 묵힌 동치미는
메밀 물국수에 곁들여 먹습니다. 고추씨는 이 동치미 국물을 약간 칼칼한 맛을 나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야채만 들어간 거 하고 요거 고추씨 조금 들어간 거 하고 맛이 확 틀려요. 담백한 동치미에 고추씨는 톡 쏘는 맛을 내는 1등 공신. 2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과 물을 넣어 보름간 묵혀줍니다. 예, 내일 이제 물만 부으면 돼요. 아, 다른 재료는 안 들어가요? 예, 전혀 안 들어요. 다른 거 넣으면은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안 나요, 동치미는 절대로. 우리 옛날부터 해서 다른 조미료나 뭐 이런 건 전혀 쓰질 않아요. 숙성을 거쳐 깊은 맛을 내는 것은 동치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가을에 담근 김장김치. 작고 가늘며 매운맛을 가진 강원도산 갓김치도 별미인데요. 100% 순 메밀에 정성껏 담은 김치까지 맛볼 수 있는 오랜 전통의 국수집.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쉽게 불어나는 메밀면은 주문 즉시 반죽해 전용 기계에 넣어 면발을 뽑아주는데요. 뭉근히 끓는 물에 약 1분간 익혀낸 메밀면은 적당히 차가운 물에 담가 헹궈냅니다. 일반 냉면과 달리 얼음물에 담그면 빳빳해지기 때문인데요. 전통 메밀국수는 메밀면과 함께 천연 소화제, 동치미 국물을 곁들여 먹습니다. 보름간 묵혀둔 동치미는 화학 조미료 없이 원재료만의 맛을 살려 담백한 맛이 특징인데요. 시어머니에게서 막내 며느리에게로 60여 년간 지켜온 조리법입니다. 이 맛에서 이제 약간 이제 물을 손님 상에 나갈 때는 물을 약간 희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가는 거죠. 원래 이렇게 처음에 숙성시킬 때는 이렇게 좀 짜게 하는 편이에요? 예, 약간 짜야지 너무 싱거우면은 신맛이 너무 강해요. 소금이 덜 들어가면. 그래서 이 짠맛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깔끔한 맛을 위해 무는 모두 버리고 국물만 사용합니다. 과거 강원도 사람들의 허기와 입맛을 채워준 동치미 메밀국수. 추억의 맛을 그대로 담아낸 소박한 메밀국수에서 가미되지 않은 자연의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강절임과 마늘 등으로 양념해 매콤 새콤한 양념장을 부어낸 비빔국수는 메밀 특유의 심심한 맛이 낯선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특별 메뉴인데요. 멸치와 건새우, 각종 채소를 넣고 끓여낸 멸치 육수는 비린내가 나지 않고 깔끔한 맛을 자랑합니다. 찬물에 헹구지 않은 따뜻한 메밀면에 맑은 국물을 부어주면 속풀이에 좋은 잔치국수가 완성됩니다. 밀가루보다 5배가량 값비싼 메밀만 사용하지만 국수 가격은 5년째 5,000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는 3,500원 있었어요. 어머니 때는 국산을 쪘는데 국산 그 메밀값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4,500원까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000원에서 머물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진행이 안 돼요. 왜요? 글쎄요, 남의 주머니 사정을 봐줘서 그런가 그런 게 있어요. 올리기가 쉽지를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메밀국수 한 상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비결은 바로 반찬으로 내어주는 메밀전인데요. 밀가루와 메밀가루를 섞은 반죽을 따끈하게 부쳐낸 메밀전에서 국수만 먹으면 속이 허기질까 손님을 생각하는 주인의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해드릴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부치면 쉽게 부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손님한테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어느 분들은 이제 이거 해나가면 또 막걸리 안 드실 것도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전을 보면 왜 막걸리가 생각나시는지. 부부가 직접 담근 김치와 고소한 맛에 쫄깃한 식감을 더한 메밀전. 제법 더워진 날씨에 입맛을 깨워줄 5,000원 메밀국수 한 상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손잡고 찾아왔던 손님들도 고향의 맛을 찾아 이곳으로 오곤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의 맛을 지닌 메밀국수.
먹는 사람에겐 간편한 한 끼 식사지만 이 한 그릇엔 착한 가격을 지켜온 주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뭐 밀가루나 다른 거 섞은 음식보다 면보다 뭐 끈적임도 없고 잘 끊어져서 뭐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고요. 일단 소화도 잘 되고 고기에 수육을 싸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두 가지 다 만족을 합니다. 10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한 50년 이상 다녔다고 봐요. 밀가루라든가 이런 거 많이 섞게 되면 질긴데 여기 국수 맛은 그 담백하면서도 그렇게 덜 질기면서 메밀 순수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주인의 정성을 알아주는 손님이 있어 정직한 맛을 늘 지키고 싶습니다. 한 조각만 더 넣으면 더 풍성할 것 같아서 한 조각 떡 올리잖아요. 그런 정성, 그런 게 시골 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오는 밥상이 아니고 정성이 좀 있는 밥상.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100% 메밀 그거. 그거만 이제 꾸준히 이제 해나갈 생각이에요. 5,000원 메밀국수집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메밀국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뛰어넘어 건강한 식재료로 정성 담긴 음식을 만들고 있던 세 곳의 식당들. 모두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됐을까요? 저렴한 가격을 뛰어넘어 건강한 식재료로 정성 담긴 음식을 만들고 있던 세 곳의 식당들. 모두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됐을까요? 김지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세 곳의 식당 중에서 두 곳을 별 3개의 착한 가격 식당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을 별 2개의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 빛나는 현판을 받게 될 주인공 별 3개의 착한 가격 식당. 그 첫 번째는 바로 수제 순댓국집입니다. 단돈 5,000원에 속 든든하게 식사할 수 있는 수제 순댓국. 야, 직접 만든 순대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먹거리 특별 김지 기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의 방문이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식구들 모두가 놀란 표정인데요. 카메라 이렇게 전부 다 있어서 돈을 냈죠. 아니 오늘 갑자기 제가 왜 왔을까요? 우리 집사님 혹시 글쎄요. 칭찬해 주세요. 뭔가 좀 긴장되는 순간인데 사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의 착한 식당을 제가 수많이 다녀봤지만 부자가 음식을 만들고 또 엄마와 딸이 이렇게 또 음식을 파는 이런 가족 구성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선물을 좀 갖고 왔는데 자, 선물 한번 공개해 볼까요? 자, 아 이게 선물인지 알았어. 알았어요? 자, 별 3개의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사장님 소감이 어떠세요? 어이 뭐 음식을 쭉 이렇게 노력해보고 만들어봤지만은 이렇게 또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받으니까 이거 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냥 주저앉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1호점으로 선정되셨는데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어떠세요? 진짜 소감이 영광이에요. 어떠세요? 1호점이란 타이틀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좋은 기회에 좋은 인연이 닿아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5,000원 한 장 갖고 왔는데 이 5,000원 한 장으로 정말로 직접 만든 21가지 국내산 재료가 들어간 순댓국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저 순댓국 한 그릇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가지의 재료를 아낌없이 넣은 순대와 진한 육수. 손님의 건강을 생각하는 5,000원 수제 순댓국은 착한 가격 식당 1호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네. 자, 이게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단돈 5,000원으로 직접 만든 수제 순댓국밥과 또 이 수육까지 한 상 차려졌습니다.
5,000원으로 이게 가능할지 이제 보고도 참 믿기지가 않는 그런 구석입니다. 이 순댓국 안에도요, 이 고기들이 이렇게나 많이 들었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을 그런 정도입니다. 착한 가격 식당에 직접 만든 순댓국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육 한 점부터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새우젓에 살짝 찍어서. 정말로 신선한 고기다. 촉촉하고요, 부드럽고 잡내도 하나 없고 상당히 구수합니다. 제가 정말 기대했던 이 집 순대인데요. 야, 이 지금 보시면요, 해바라기 씨, 뭐 견과류 이런 것들이 순대 안에 가득 채우고 있어서 순대 밖으로 막 다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순대 안에 자리 잡을 공간이 많이 없나 봐요. 땅콩, 뭐 이런 견과류도 들어가서 일반 순대보다 조금 더 식감이 아삭아삭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고, 순대 향이 정말로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국물은 상당히 든든합니다. 고기가 듬뿍 들어가서 상당히 진하고 구수한 맛입니다. 단돈 5,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가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영양 만점, 실속 만점입니다. 가성비도 갑입니다. 이제 2호점은 과연 어떨지가 너무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저와 함께 바로 2호점을 만나러 가보시죠. 착한 가격 식당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돈가스집. 4,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격 돈가스를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국내산 생등심과 자연 치즈, 깨끗한 기름만을 사용해 수제 돈가스를 만드는 양혜민 씨. 소스에서의 약간의 아쉬움으로 별 2개의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착한 가격 식당 제 2호점으로 선정이 되셨기에 제가 이 명패를 드리려고 직접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받아보세요. 무거워요. 네. 앞으로 더 좋은 음식, 더 맛있게 좋은 가격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000원에 즐기는 100% 메밀국수집 역시 세 번째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 메밀가루만을 넣어 원재료의 향과 맛을 살린 면발.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정직한 맛과 착한 가격을 유지해온 이곳이 착한 가격 식당의 주인공 5,000원 메밀국수집입니다. 자,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별 3개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이 가세요. 부모님들 하던 거 이렇게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배운 게 그거였기 때문에 흠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어받은 게. 야박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가능한 좋은 식재료를 고집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을 지키려는 주인의 철학이 담긴 음식들. 이것이 진정한 가성비 값 식당 아닐까요? 그럼 저는 시원한 리얼 메밀국수 한 그릇 먹고 전국에 숨겨진 착한 가격 식당을 찾아서 다시 떠나겠습니다.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이게 4,000원. Tu m'as dit j'ai rendez-vous dans un sous-sol avec des fous qui vivent la guitare à la main du soir au matin. Alors je t'ai accompagné.